댓글에 이게 있더라고요. 앙코르와트를 갔으면 놀러 갔다고 또 뭐라고 했을 테고, 사람들이 어쩌란 말이냐, 영부인이. 똑같이 욕을 먹는데. 자, 여러분, 욕을 먹어도 다 틀린 거야.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욕을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은 꼭 있어. 여러분, 그 동화 못 들어봤나요? 노새를 아버지와 아들이 끌고 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뭐래서, 저 노새 죽겠네, 저 아버지 아들이 저 다 타고 가? 한 명만 타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들을 태우고 막 가니까 저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를 태워야지 했어. 그래서 또 아버지를 태웠어. 그랬더니 더 애 불쌍하게 애비가 저거 타고 간다고. 그래서 둘 다 걸어가면서 노새를 끌고 가면 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메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입을 떼게 돼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해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욕 안 먹는 방향으로 할 때는 내 에너지가, 나의 에너지가, 이 마음 에너지가 올바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약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할 때는 내 에너지가 강화돼요. 그래서 남이 암만 비난해도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부인이 이태원 사고 난 그 유족들 위로하러 갔을 때 말렸대요. 대통령실에서. 가면 분명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비난과 원망을 들어드려도 괜찮다 하고 갔대. 되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 되게 두려웠을 거야.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잖아. 가면 막 당신들 왜 똑바로 정치 못해서 그래서 달려들 수도 있는데 내가 할 일이니까 간 거야. 이럴 때는 설사 그런 일이 생겨. 막 비난하고 나를 때리고 그래. 그래서 볼성사 나온 일이 생겨도 나는, 내 에너지는 강화돼요. 나는 정말 내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수치를 당해도 그 에너지 때문에 내 에너지가 훼손되진 않아. 나는 점점 더 내 아름다움은 점점 드러나고 언젠간 세상이 알아주는 쪽. 에너지가 커지는 건 언젠간 알아준다는 얘기야, 세상이. 진실하면. 그쵸? 근데 이번에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영부인으로서 할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은 거야. 잘 보이려고. 미국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사랑받으려고 했어요. 영부인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딱 그 사람한테 존경받는 품위 있는 여성. 한국의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며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게 두려웠던 거야. 그 두려움 때문에 약간의 오바를 한 거예요, 이분이. 바이든이 혹시 미움을 쓰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피해갈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 건 에너지 손실이야. 수치로 돌아와요. 마이너스지, 자기한테는. 두려웠던 거야. 또 앙코르와트 따라다닌다고 영부인으로 놀러 갔다고 할까봐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놀러 간 게 아니란 걸 보이려고 스텝이 너무 오버한 거야. 무서워서, 남의 이목이 무서워서 내 할 역할을 못한 거와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 그 얘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에너지의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자기가 받을 벌을 피하려고, 방탄하려고 야당 대표를 했어. 두려워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국정을 이끌고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올바르게 정도를 안 썼어요. 무서워서 그거 민주당을 방패내서 방탄하려고 대표가 되니까 나날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고, 지금도 계속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해야 된다 할 때 그게 진짜 그 사람들의 애도해서 하는 말이 아닌 정쟁으로 이용해서 자기 방탄하기 위해서 하니까 어때요? 하나도 에너지가 강화되지가 않고 점점 에너지 손실이 나서 말에 힘이 없고, 사람들이 그 말을 인정을 안 해주잖아.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그 에너지 손실이 안 보여요? 점점 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야. 똑같이 미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는 쪽으로 무조건 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올바르게 가면 칭찬받을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어. 하지만 두 개 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는 강한 사람이 돼요. 하지만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행동을 할 때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어. 진짜 사랑받거나 아니면 미움받거나. 근데 그때는 둘 다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 인생을 살 때 엄청나게 25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미움받은 거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 하지만 그때 에너지 손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올바른 길을, 올바른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가 다 축적이 돼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가 애도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하루살이기 인생이 아니에요. 당장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는 하루살이가 사는 방식이지.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일수록 당장 코앞에 사탕 먹으려고 하는 아기처럼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아니야. 인생은 긴 거야. 롱텀으로 봐야지. 그래서 내가 갈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이 그랬대. 너희들이 지금 사탕을 먹는 아이는 하나만 줄 거고 수업 다 끝나고 그때까지 참으면 5개를 줄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반수 정도가 지금 당장 달라고 했대. 그래서 하나를 먹고 수업을 끝날 때까지 기다린 아기가 5개를 받은 아기가 있었대요. 지능 테스트, EQ, IQ 다 테스트했는데 후자가 훨씬 높게 나왔고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그런 비슷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나중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 참을성이죠. 자기 절제력. 당장 사랑받고 싶은 이 급한 마음이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바른 정도를 걸어야 돼. 두려워도. 그리고 항상 내가 이 행동이 맞나 틀리나를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다 좋아지는가를 봐야 돼. 근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좀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시적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해도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또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책이지. 제일 좋은 건 모두가 행복하고 좋은 거.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많은 다수의 행복이고 소수가 조금 희생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 내 위주가 아닌 우리 모두를 보고 선택해야 되고 내가 조금 미움받아도 이게 내가 할 역할이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받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자기한테 도움돼. 내 에너지가 강화되고 그리고 신뢰를 쌓는 길이에요. 저 사람이 가는 길은 옳아, 분명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제자 아기들도 처음에는 나를 안 믿고 반항하는 아기들 많았어요. 내가 왜 결정할 때 혜란이 왜 저렇게 결정해? 하지만 우리 아기들이 이제는 나를 믿고 여러분이 이해 안 돼도 무조건 날 따라온 게 거의 10년 이상을 살아와 봤더니 나중에 내 얘기를 들으면 맞잖아. 그리고 항상 틀리게 결정을 하질 않았어. 그건 뭐냐면 내가 선택할 때 처음엔 나도 이 공부하기 전에는 내 위주로 선택해.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내가 사랑받는 걸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모두가 다치고 우리 모두 다치면 나도 결국은 망하는 거야.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항상 한단 말이죠. 근시안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선택해. 하지만 우리 모두를 봐야 되고 그건 높으신 위정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서민들이나 그냥 약자로 그냥 사는 분들 일반인들은 자기 위주로 선택해도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에고로 살아도. 하지만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들의 인격이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인정받을 때 국격이 올라가고 그게 엄청 플러스가 돼요. 그 강대국에 잘 보이는 것보다 잘 보인다고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존경받고 인격 있고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면 그 말 한마디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인정받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게 돼. 국제 여론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 수치를 알고 분리해서 내가 할 역할을 또렷이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견지에서 얘기하는데 자꾸 편든다고 그래. 그래서 누구는 혹자는 내가 보수파, 또 누구는 처음에는 진보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 막 보수라고 하고. 나는 보수 진보 아니에요. 급진전 개혁파예요. 물질의 이 세상을 타파하고 마음을 봐서 마음으로 강자되는 법을 가리켜서 앞으로 이 마음의 시대에는 아무리 물질의 강자라도 마음의 강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강자가 될 수 없고 수치만 당하고 그렇게 되는 세상이 이미 오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 말이라고 해서 다 물개박수 치지 않잖아. 돈 많은 일론 머스크라고 해서 다 물개박수 치지 않아요. 요즘 엄청 욕먹고 있더만.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마음 시대 때. 그래서 마음의 세상을 열고 위정자일수록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국민이 보면 그냥 존경심이 나와야 돼. 그래야 국민을 가르칠 수 있어. 그렇게 댓글에 그렇게 수치스럽게 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기들이 수치 떠니까 그런 댓글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야. 수치 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국민의 아픈 마음을 이해 안 하고 자기들이 이기적으로 살았던 위정자가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제3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누구 편을 들기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아파. 야당이 저러는 거 보고도 아프고 여당이 저렇게 하는 것도 아프고 대통령과 국민들, 위정자뿐이 아니라 국민들도 댓글 보면 아파요. 우리 모두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자고 하는 말이에요. 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완벽해서 하냐. 완벽해서 말한다면 아무도 말할 사람 없겠죠. 완벽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우리 모두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수치 당하면서 그렇게라도 우리 민족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래도 말을 해줘야 되고, 나 같은 유튜버들이 진짜 많이 나타나서 훨씬 저보다 양식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좋아, 쳐맞아도 좋다, 나 말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라고 내가 먼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우리 모두 자정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남이 수치 떤다고 같이 수치 떨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방예의지국이 아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